안녕하세요.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입니다. 오늘은 저희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에서 징병제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하는 데 영향을 주고 징병제 강화 정책을 만든 인물 중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여기서 언급한 인물의 여러 부문을 살펴보면 사람마다 평가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 단체의 공식 입장은 한국 징병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이 있어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 인물이 한국 징병제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하는 데 영향을 주는 지시를 정부 부처에 내리고 이에 의한 징병제 강화 정책을 만든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인물은 대한민국을 빈곤한 국가에서 벗어나도록 했고 국력을 성장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집권 과정에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국민을 억압한 독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정희라는 인물입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있던 징병제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보면 몇 가지 징병 강화 정책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본론에서 소개하는 내용 이전에 생긴 복무제도인 방위병, 전투경찰 순경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출산율이 높던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병역 의무, 징집 의무 연령에 달하던 시기였으며 이들이 징집에 의한 현역 입대 정원을 채울 정도로 너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징집 정원 초과에 의해 징집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병역의 공평성, 형평성이라는 미명하에 생긴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잠시 징집 의무 연령에 대해서 말하면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시기에는 의외지만 1971년에 현역 징집 의무 면제 연령을 3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사실상 31세가 되는 해로 단축한 징병 완화 정책이 있었는데 이것도 징집 대상자의 인권을 위해 단축한 것이 아니라 징집 대상자가 너무 많을 정도여서 단축한 것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1949년 병역법 제정 당시의 병역 의무 연령은 40세까지면서 징집 의무 연령은 37세까지였습니다. 이 징집 의무 연령은 1957년 8월에 35세로 단축되었으며 1971년에 시행 당시에 30세가 넘는 징집 거부자 등을 제외한 모든 징집 대상자의 징집 의무 연령이 30세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 초반에는 31세부터 35세 사이인 경우 중 일부는 방위병 소집 대상으로 정하기도 하다 소집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징집 의무 연령은 민주화 이후의 병역 거부자, 기피자를 막겠다는 이유로 시행된 징집 의무 연령 연장이라는 징병 강화 정책에 의해 1994년 1월에 병역 거부자, 무단 해외 체류자, 병역 특례 편입 취소자 등에 한해서 35세로 연장되었고 그 후 병역 거부자, 무단 해외 체류자, 병역 특례 편입 취소자와 동일한 징집 의무 연령은 1999년에 합법적 해외 체류자, 2001년에 부정한 방법으로 징집 면제나 징집 감면을 받은 후 취소된 사람, 2005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회복한 사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1년 1월에는 1980년 이후 출생자를 기준으로 일반 징집 대상자의 징집 의무 연령이 30세에서 35세로 병역 거부자, 해외 체류자, 병역 특례 편입 취소자의 징집 의무 연령이 35세에서 37세로 연장되었고 여기에 29세 이후 병무청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사람까지 병역 거부자, 해외 체류자, 병역 특례 편입 취소자와 동일한 징집 의무 연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역 제도가 시행된 2020년 이후에는 대체역 편입 취소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징병 강화 정책을 지시하던 박정희가 집권하던 시기에 징집 의무 연령을 징집 대상자가 많다는 이유로 징집 의무 연령을 단축했으며 민주화가 된 후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징집 의무 연령을 연장하는 징병 강화 정책을 실시한 것입니다. 다른 징병제 국가처럼 많이 징집하기 위해서 징집 의무 연령을 연장하면서도 징집 거부자를 징벌하기 위해 연령을 연장한 것인데 이는 인권 침해적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본론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3년 1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부를 순시한 자리에서 지시한 징병 강화 정책을 말하는데,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유재흥 국방부 장관에게 군에 안 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며,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병력을 기피한 본인과 부모가 이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하는 사회 기풍을 조성하라 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지시에 의해 당시 10월 유신 선포에 의해 존재하던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한 법이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 법은 징집 거부, 기피자 등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하도록 한 법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대통령 훈령 제34호로 병무행정 쇄신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었는데, 이에 따른 병무사범 방지 및 단속을 위한 각 부처 조치 사항 중 각 부처 공통사항을 보면 병역 기피자는 유신과업과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비국민적 행위자로 규정했습니다. 사실 비국민이라는 단어는 일본이 일본 제국 시기였던 1945년 이전의 황국 식민, 그러니까 일본 제국 식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을 통치기급의 관점에서 이르던 단어입니다. 이 비국민이라는 단어는 일본 제국의 본토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 괴뢰국이던 만주국에서도 사용된 단어로, 일본 제국의 침략 전쟁을 반대하는 경우 등 일본 제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경우, 천황제를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시 일본에 존재하던 징병제에 의한 징집을 거부, 피하는 경우에도 비국민으로 불렸습니다. 이는 일본 제국 시기에 일본에서 정부 비판적이거나 징집을 거부, 피하는 국민들에게 사용된 비국민이라는 단어를 한국에서도 사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대통령으로 재임한 박정희라는 인물의 징병 강화 정책 지시로 인해 병역 거부, 기피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이 직장까지 뒤져가면서 징집을 거부, 피한 사람을 단속해 계층 상관없이 징집되었으며, 이 징병 강화 정책 지시로 인해 병역 거부, 기피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이 당시 대기업은 물론이고 동네 이발소까지 뒤져가면서까지 병역 거부, 기피자를 찾아내 징집률을 높였습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 1974년에는 병역 거부, 기피자를 단속하는 한 공무원이 징집을 피한 사람의 집담벽에 기피자의 집이라고 써놓은 사건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에서 수혈을 거부, 피하는 문제, 종교적 교리 문제로 이단교파, 사이비 종교, 혹은 사교로 보는 여호와의 증인,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시위, 민주화 운동을 한 대학생도 포함되었습니다.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징집을 거부, 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징집을 거부해 처벌된 후에도 강제로 군에 징집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집중 거부를 해서 처벌되거나 군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시위에 참가, 민주화 운동을 한 대학생까지 초법적인 징집을 한 사례는 반독재 시위를 포함해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경우 이를 주도한 대학생을 강제로 휴학이나 제적하도록 한 후 강제 징집을 한 사례입니다. 이 중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한 문재인, MBC에서 기자와 뉴스 앵커로 활동 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한 정동영도 있습니다. 이들이 박정희 정권이던 1970년대의 대학생이었는데,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기 위한 활동에 참가한 후 이 활동에 참가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법적인 징집에 의해 징집되어 군복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반독재 활동을 한 대학생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와 마찬가지로 처벌된 후 강제로 군에 징집되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이러한 현상에 항의하고 저항하기 위해 1979년에 결성된 병역문제대책위원회라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병역문제대책위원회라는 단체는 저희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와 달리 징병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당시 정권에 의해 징병제를 탄압에 이용하는 것에만 반대한 단체로, 병역문제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결성되자 이 단체의 결성에 관여한 사람들이 연행된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병역을 기피한 본인과 부모가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하는 사회 기풍을 만들라는 지시에 의해 제정된 징집 거부, 기피자 등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하도록 한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83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후에도 징병 강화 정책은 여러 차례 있었고 현재도 시행 중인 제도도 있으며 추진 중인 징병 강화 정책도 있습니다. 저희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에서는 이러한 징병 강화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저희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에서 제작한 영상을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